여러분,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시죠? 분명 저항을 돌파해서 따라 들어갔는데 바로 떨어져서 손절이 나가거나 지지가 깨져서 하락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강하게 반등해버리는 경우.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가 들어가면 항상 반대로 갈까? 사실 이런 현상은 내가 운이 나빠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인 유동성 수입, 이걸 완전히 이해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유동성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다뤘으니 이번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지금 큰 물량을 매도해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이 물량을 어디서 다 팔 수 있는가? 시장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숏 포지션이 많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많이 하는 오해인데요. 왜냐하면 숏 포지션의 진입은 매도입니다. 즉 나도 매도를 하고 싶고 상대도 매도를 하려고 하니 매도 대 매도는 당연히 체결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숏 포지션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매수 주문이 터질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팔기 위해 만들어야 할 매수 주문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린 차트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숏 포지션의 손절 자리, 두 번째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형성되는 매수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항 구간을 플립을 하면서 뒤늦게 따라붙는 매수세. 그리고 이 모든 곳이 전부 어디에 몰려있냐? 바로 이전의 고점 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점의 위는 내가 물량을 전부 던질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큰 자금을 가지고 있는, 즉 세력들은 중간 가격에서 애매하게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가격을 위로 올려서 그 고점 위에 있는 매수 유동성을 전부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숏 포지션의 손절을 터뜨리고 돌파 매수를 유도하면서 시장에 있는 매수 주문을 최대한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매수 유동성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량을 매도로 체결합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해당 구간에서 활용한 매수 유동성을 모두 소모시킨 이후 더 받아줄 매수자가 없게 된다면 가격은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유동성 수입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유동성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동성이 쌓여있는 구간을 가격이 잠깐 통과하면서 그 주문들을 체결시키고 되돌아오는 움직임.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짜 돌파나 페이크아웃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속이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체결을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수입은 아무 데서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앞서 설명한 예시와 같이 고점 위에는 매수 유동성, 저점 아래에는 매도 유동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하락하거나 저점을 살짝 깨고 다시 상승하는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구간인데요. 사람들은 보통 지지 구간에서 매수하고 저항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 위와 아래는 항상 손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지를 깨고 반등하거나 저항을 돌파하고 다시금 하락하는 움직임을 반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박스권, 즉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가 길어질수록 특정 상단 구간에는 돌파 매수 주문과 특정 하단 구간에는 이탈 매도 주문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입은 더 강하게 나오고 이후 움직임도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수입을 어떻게 대처하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수익 구간에서는 추격 진입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고 바로 따라가는 순간 그 자리가 수입의 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금이 시작이냐 아니면 끝이냐. 그리고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 이후의 차트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트레이딩 구간입니다. 수입이 발생한 이후 트레이딩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될 포인트가 약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한 리젝션, 수입 이후 바로 강하게 반대로 밀리는지 확인합니다. 캔들의 꼬리, 강한 반전 흐름, 반전 이후의 빠른 전개 속도. 이 포인트들의 반응이 강하면 강할수록 유동성 회수가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전환. 이 구조전환이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차트 구조가 실제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승을 기준으로 지금의 차트 예시처럼 저점을 수입하고 눌림 이후에도 HL 구조, 저점을 높이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고점까지 돌파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하락의 기준도 동일하게 지금의 예시처럼 직전 고점을 수입한 이후 반등 이후에도 LH 구조, 고점을 낮추는 구조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저점을 이탈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핵심은 수입 이후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거나 체크되지 않는 한 방향성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체크하면서 실제로 진입해야 될 구간을 리테스트 구간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수입 직후가 아니라 되돌림에서 진입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되돌림에서 봐야 할 자리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수입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물들, 대표적으로 오더블럭, 브레이커블럭, 플립으로 구조 전환이 이루어진 지점, 그리고 FVG, 비율 구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예시처럼 수입 이후 플립이 일어난 지점과 오더블럭을 캐치한 이후 이 구간에서 실제로 가격이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진입. 이런 식으로 유동성 수입 이후 곧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체크한 이후 가장 합리적인 지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시장은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구간이 생기면 그 구간에는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쌓이게 되고 가격이 그 구간을 수입하게 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시장은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특정 레벨을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 두드리는 현상이 돌파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닌 유동성 회수냐 아니냐를 따지는 사고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차트를 보실 때는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와 아래에 어떤 유동성이 쌓여 있는지 그리고 지금 그걸 회수하는 과정인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동성 수입을 이해하는 순간 왜 시장이 항상 반대로 움직였는지 그 이유가 점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도 오늘처럼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미리 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트 분석과 유동성, 체결 흐름에 대해서는 개인 채널에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으니 직접 채널에 오셔서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